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롯데케미칼을 샀거든요. 네.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보유는 10%고요. 네. 네, 그 매수는 22만 9천 원. 어저께인가 그저께 종가에 샀는데요. 네. 제가 이 종목은 처음으로 한번 사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화학재가 좀 괜찮다고 그래서 조금 지금 며칠 오른 가격에 사서 제가 마음이 조금 변치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종가에 사셔서 지금 매수가 지금 같은 가격이세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롯데케미칼 갖고 계시고요. 이제 종가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같은 가격에 지금 22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미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너무 잘 사신 것 같아요. 종가에 매수하셔서 괜히 급등한 상태에서 뭔가 종가에 매수하셔서 마음에 좀 안심이 안 된다고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님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추세를 한번 우리 보러 가야죠. 5월 이동평균선 이제 여기 계신 시청자님들은요. 이제 아주 그냥 듣기도 싫을 정도로 제가 잔소리가 될 만큼 말씀을 드리는데요. 롯데케미칼의 월봉을 한번 보면서 5개월 이동평균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5개월 이동평균선 그동안에 정말 이거 뭐 자고 내려면 맨날 내렸던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웬일입니까?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캔들도 이젠 더 이상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에 올라가 있죠. 주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은 그동안에 정말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이 주가가 드디어 약간 이렇게 진짜 변곡이 나오는 상승 방향으로 턴하는 어떤 변곡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이 지점에서는 크게 뭐 밀려도 제가 봤을 때는 고민할 것은 없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실적 개선이 좀 화학 섹터 전반에 지금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대장주 우리가 뭐 화학하면은 롯데케미칼을 꼽죠. 뭐 LG화학도 있긴 하지만 롯데케미칼 비롯해서 그 밑에 좀 중소형 종목이 뭐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지금 다 모멘텀을 좀 굉장히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4분기, 3, 4분기를 좀 4분기를 좀 앞두고요. 지금 3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화학 섹터들은 지금부터 내년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허리케인 여파에 따른 미국 화학 설비 회사들의 가동 차질이 예상되면서 오히려 반사적인 어떤 반사 수혜주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화학 섹터들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이 주가 대바닥 지점이 아닐까. 롯데케미칼도 이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벗어나서 굉장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원화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원화 강세의 어떤 이 또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화학 섹터들이. 왜냐하면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들어가셨다고 보면 되겠고 다만 들어갔는데 뭐 하루 이틀 뭔가 약간 조금 뭐 위축이 되거나 그런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매수가가 22만 9천 원이면 딱 종가에 사셨는데 만약에 지금 10% 비중을 사셨으면 전 잘했다고 보고요. 여기서 조금 내려간다. 21만 5천 원대로 조금 내려간다 하면은요.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20%의 비중을 가지고 조금 내려가면 더 담으셔서 한 20%의 비중으로요. 한 연말 넘어서 내년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종목을 일단 27만 원까지는요. 이 종목 꾸준하게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27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세워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만 5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 후에 20% 비중이 되신 후 연말이나 또 내년까지 쭉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예, 현대제철이고 네. 3만 8천 원에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손실 구간이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고민이 또 많이 되실 것 같은데 100%를 넣으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100%안 사고 전에 옛날에 높게 샀는 거라 가지고 물타기를 네. 여러 번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3만 8천 원이
평균가가 됐는 거라요. 네,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대응 전략과 또 앞으로의 목표 라인까지 좀 짚어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38,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대표님 예.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100%를 갖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릴 거를 예상하시면서 이미 마음에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알고 계신데 그래도 한번 확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하신 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0% 비중을 이렇게 크게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물려 계시다면은 사실 이 종목을 어떻게 할지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뭔가 속 시원하지 않고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면 그건 더 화가 나는 일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스코를 제가 현대제철을 좀 보기 위해서 대장주인 포스코를 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포스코를 봤더니 약간 최근에 급등 강세가 좀 나왔어요. 포스코 이쪽 철강 업종들도 약간 스크니컬 이 업종들도 지금 조금씩 뭔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큼 살아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제철을 일단 보겠습니다.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그래도 포스코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철강에서는 저는 좀 포스코를 좀 보고 이 종목을 좀 대응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그동안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주가도 견디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여기서부터 거점 대비하면은요, 이거보다 더 급락이 12,000원대까지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올라왔거든요. 자, 그런 구간에서 이 밑에 구간에서 제가 이거는 지금 주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봉을 통해서 본다면 최근에 6월장에 보면 6월장에 이렇게 거래가 한번 터진 적이 보이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여기도 거래가 한번 이렇게 주봉에서 두 번의 거래가 좀 터진 게 보이죠. 주봉입니다. 네. 자, 이것은 그동안에 이 주가가 내리기만 했는데 누군가 좀 강력한 좀 의지를 가지고 힘이 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들어온 주체들이 뭔가 아직까지는 화끈하게 들어올리지는 않았다는 거. 그러나 아직 이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주가는 향후에 상승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나갈 때까지. 이 누군지 몰라도 약간 힘이 좀 들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 3만 원 선에서는요. 3만 원 선이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3만 원 정도가 됐을 때까지는 3만 원까지는 저는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매수가는 3만 8천 원 부분이 꽤 여기 위에고 3만 원에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 내려온다 그러면 또 실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의 비중 가지고 계신 분에게 내가 3만 원에 왔을 때 이거를 비중 축소를 하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잠시 3만 원까지 갔는데 본인 매수가까지 오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무던하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쪽 경기 민감 섹터들도 좀 올라올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내년을 좀 바라보시고 굳건하게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 비중이 시청자님 100%이기 때문에 좀 내년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또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많은 종목 고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윤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샵 8338로 유망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박윤진 파트너의 4분기 핵심 유망주를 노란톡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두산 퓨얼셀입니다. 매수가 41,4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두 번째 종목 SK바이오팜입니다. 매수가 16만 9천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세 번째 종목 동진세미캠입니다. 매수가 3만 4천원에 보유 비중 80%입니다. 마지막 종목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 14만 3천원에 보유 비중 15%입니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보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매수가는 41,4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네요. 지금 매수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뭐 얼마 전에 블록딜 이슈로 좀 이슈화가 됐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 상담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상한가가 저가 좀 제대로 된 상한가가 아니라 이 상한가는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 상한가는 약간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그런 상한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조심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왔던 이 상한가의 정체, 그다음에 최근에 이 밑에서 받아들인 여기서 아마 이것은 바로 이제 블록딜 물량들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거래량이 2번의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그리고서는 올라왔는데 살짝은 올라왔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41,400원이면은요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요. 근데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지금 부분에서 조금만 상승 나오면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도하는 가격선이 한 44,000원 정도거든요. 44,000원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기대를 걸지 마시고 당분간은 지금 계속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기보다는요, 이 안에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저는 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큰 수익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 그래서 접근하지 마시고 44,000원, 33,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이 향후에 좀 뭔가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있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44,000원 선까지 왔을 때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K바이오팜이네요. 16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이 SK바이오팜 대표님, 이 종목도 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 도와드려야 될까요? 아이고, SK바이오팜이 상장 때는 굉장히 주가가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6만 9천 원이면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SK 뭐 바이오팜 하면은 뭐 SK그룹의 어떤 중추신경계 질환 분야를 좀 특성화한 어떤 그런 제약바이오사죠. 특히 이제 뇌전증 질환 치료를 또 위한 어떤 신약도 개발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 파이프라인들은 잘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파이프라인과 모든 좋은 모멘텀을 앞두고서도 주가가 수급에서 밀리면 이렇게 좀 약세 국면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언제 상장이 됐냐면 7월 달 우리 시장이 이제 7월 초반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상한가가 첫날 상한가 그리고 점 상한가 거의 부근 2개의 점 상한가 거의 나왔거든요. 그런데 점상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1차적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를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 얼추 거의 다가와 있을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의 점상이 한번 나왔고 여기서 한 번 또 상한가가 나왔는데 사실은 점상 나오고 나서 주가가 점상 부근에서 첫 점상 부근의 위에서만 놀았어요. 주가가. 그러다가 이탈을 하게 된 것이 바로 9월장에 이 부분을 처음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종목의 어떤 1차 손절가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예요. 원래.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응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정말 불행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상장되었던 첫날에 이 상한가를 했지만 이것은 정말 너무 장기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하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손절로 강하게 잡으시고요. 지금 부근에서 만약에 강하게 올라오지 못한다면 좀 매도를 하는 것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매수가에서 상승을 해서 그거보다 상승을 해서 크게 수익이 나려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를 이탈하는 수준보다는 여기를 향해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이 조금 약간 고민이 돼요. 그렇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해주시고요. 종목을 좀 교체를 해서
나중에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과감히 매도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동진세미캠이네요. 3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80% 갖고 계시네요. 네, 대표님, 이 동진세미캠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동진세미캠도 한번 이렇게 제가 보면 최근에 우리 일본하고 뭐 아베 총리가 뭐 이제 아베가 이제 내려가면서 수가 내정이 되면서 뭔가 이쪽 일본하고의 어떤 극일 관계가 좀 만약에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항상 올랐던 게 바로 이런 소부장 종목 내지는 어떤 극일 관련주 해서 동진세미캠은요. 사실은 본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도체의 어떤 소재 쪽 종목으로서의 어떤 위험보다는요. 약간 이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어떤 테마주로 약간은 분류가 돼버렸어요. 시장에서 판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가 강하게 서지 못하면 주가가 밀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4,000원 정도 부근이면은 그래도 많이 뭐 엄청나게 거기서부터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긴 했지만 아주 뭐 엄청나게 못 올라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34,000원까지 한 번에 있을 수가 있을까가 약간 관건이에요. 제가 봤을 땐 32,000원 부근에 오면은 그 부분부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80% 비중을 들고 계시니까 또 이게 굉장히 비중이 많이 지금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전략을 좀 드리고 싶냐면 동진세미캠 월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봉을 보면 5개월 이동평균선은요 거의 이제 상승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은요 이탈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이거는 대세 하락으로, 이거는 추가적인 추세 하락으로 봐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요 추세가 여기가 최저점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월봉상에서 과거에 여기서 8월달에 2019년 8월장에 보면 엄청나게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거래가 거의 잠겨 있거든요. 매물이 잠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매물들이 아직 출회가 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80% 비중을 가지고 바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4,000원이 안 오더라도 32,000원 부근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32,000원 부근 오면은 좀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그 밑에서 그때 이 80% 비중을 꼭 갖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밑에서 또 물타기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한 번에 들어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32,000원 부근 갔다가 거기서 또 내려오면 여기서 비중 축소,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하면은 좀 단가가 조절이 되면서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이 종목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큰 대세 흐름이 꺾인 종목은 아니지만 좀 관리는 필요하겠다. 지금 부분에서는 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 선에서 비중 축소를 좀 해보시고요. 다시 하락할 때 추가 매수 후에 평균 단가를 내려보시는 전략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네요. 매수가는 143,000원, 보유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세요. 전날이죠. 연휴 전날장에서 152,500원 선에서 2.5% 이상 상승하며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현대글로비스 역시도요. 제가 최근에 이 종목을 보면서 이 종목도 지금부터 자동차 섹터가 우리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네. 아마 이 종목도 현대차 그룹의 어떤 종목으로 상당히 앞으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예뻐요. 이게 뭐가 예쁘냐면요. 차트 자체가 예쁘다기보다는 혹시 이런 물결을 치는 이런 모양새를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셨나요, 우리 앵커님? 계속해서 저렇게 물결을 그리면서 오르고 있네요. 이걸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예쁘다는 거는요. 누군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림을 그린 듯한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매직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떤 주체의 어떤 매직 구간으로 보이는데 그런 매직 구간에서 주식은 크게 매집 단계와 이 매집된 단계가 이제 어떤 상승 방향을 본상승을 만들어내는 본상승까지 어떤 그 기간들이 남아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제가 한마디로 뭐 이야기한다면 두 개의 양분해서 말씀드린다면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매집 중이에요. 네. 아직 본상승이 나온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매집 중에도 주가는 상승이 나오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방금 이 물결을 치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14만 3천 원이면 매수가 부근에서 그래도 수익이 나 계시고 괜찮죠. 저는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기다렸다가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기보다는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으로 좀 이 종목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매도했다가 다시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본상승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매집 단계에서는요.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을 차익하고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드리면 15만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이 사이에서 매도 한번 해주시고 차익 실현 해주시고 또 밑에서 잡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만 5천 원 또는 15만 6천 원 선에서 매도해 보시는 전략,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세요? 캐치바텍이요. KHH 어떤 지금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2,500원이고요. 네. 보유 비중은 10%인데 이게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매도할 수도 없고 240일 밑에서까지 네. 내려왔는데 이미 매도를 놓쳐서요. 그렇죠. 지금 좀 손실 구간이셔서 또 매도 네. 그 매도 타이밍도 좀 놓치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대표님. 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 25,000원까지만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함께 목표 라인과 함께 또 대응 전략까지 잘 짚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대표님. 25,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와 또 앞으로의 목표 라인, 뭐 대응 전략까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대표님. KH바텍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인기가 네. 참 많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많이 지금 실망감을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주들이요. 다 좀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올라올 듯 하다가 좀 내려앉고 올라올 듯 하다가 내려앉고 좀 이런 구간들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같은 sek터 안에 있는 종목들 다 이래요. 약간. 그러면 이 종목들이 이렇게 좀 속을 새기는데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자, KH바텍의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뭐 폴더블폰의 어떤 이렇게 접는 부분에 이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KH바텍 차트를 통해 한번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5개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파란 선으로 보면은 상승을 하다가 옆으로 눕다가 조금 상승하다가 옆으로 지금 누워버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힘이 올라오더라도 지금 상승 방향에서 올라오더라도 이게 힘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주가를 끌어당겨주는 이런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22,500원이 매수가이신데요. 또 비중은 10% 정도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요. 한 비중을 10% 정도 늘려서 20%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 23,000원 부근에서 매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정도의 10% 비중으로 그냥 가져가셔서 매도하는 것도 좋지만 좀 비중을 늘려서 좀 트레이딩을 하셔서 이 지금 현재 부근에서 좀 한 20% 비중으로 가져가서 만약에 좀 23,000원 부근에 매도한다면 좀 수익금이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볼 수 있겠으나 수익금 자체가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크진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중으로 해칭을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저렇게 월봉이 완전히 저렇게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로드를 타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주가는 가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밀리거든요. 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25,000원 선까지 가는 거는 조금은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25,000원 선이면요. 네. 이 종목이 25,000원 선이면 거의 뭐 신고가 부분인 거예요. 네. 네, 신고가 그러니까 연내 과거에 2015년대에 25,000원 넘은 적은 있었는데 네. 신고가인데 아직 좀 뭔가 부족합니다. 좀 25,000원이 되려면 월봉이 거짓말 안 하고 월봉이 여기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 방향으로 턴하면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 월봉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10월장이죠. 네. 11월, 12월, 1월에는 조금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지하다가 갑자기 1월에서 턴한다면 약간 시간은 좀 장기적으로는 좀 걸리겠다. 네. 25,000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 저점 매수 후에 비중을 늘려서 20% 비중 정도가 되신다면 23,000원 선에서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좀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유한양행을 10% 가지고 있거든요. 10%요. 용만- 매수가는 어떻게 용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68,300원.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 되세요? 저것이 좋다고 누가 하길래 그냥 샀더니 들고 빠지더라고요. 네. 그냥 한 번 또 많이 좀 올라갔더니 또 쏙 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것인가 잘 몰라갖고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 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예, 예. 자세히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의 목소리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느껴지세요. 네.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한숨 쉬는 그 목소리 저도 이렇게 한숨이 저도요. 나왔다가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보고 방긋 웃게 됐습니다. 저는. 이 유한양의 차트를 보고 방긋 웃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이게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그분 말씀 듣고 누군가 말씀 듣고 매수하셨다가 이게 쉽게 못 간다고 속상해하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아주 나쁜 조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월봉이 일단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그래도 월봉이 이렇게 가파르게 살아있고요. 이 월봉 부근에서 지금 주가도 위에 있기 때문에요. 추세가 강한 종목이에요. 추세 강한 종목도 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만든다 그러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도 일봉상에서 보겠습니다. 가다가 이만큼 쉬어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해요. 그것을 우리 시청자님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힘들어요. 이거는 이 박스 구간에서 다시 한번 뭔가 매집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올라갔다가 주식이라는 것이 본상승을 만들어내고 또 매집이 잠깐 또 된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고 2차 레벨업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응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10%의 비중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매수 단가가 본인이 이제 빨리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매수 단가가 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신다면 이제 비중을 10%면 이 부분에서요.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 더 비중을 좀 채워보세요, 지금. 그래서 비중을 채우셔서 매수를 하시면 20%고 비중이 낮춰졌죠. 낮춰진 상황에서 이 부분에 왔을 때 이제는 여기를 정말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71,000원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에너지를 여기서 확실하게 이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이 구간에서 물타기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완전히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큰 수익이 날 것이고 이거를 또 돌파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또 한 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차를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좀 조절하고 비중을 좀 늘리신 상태에서 71,000원까지 한번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에너지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에너지를 못 보신다 그러면 저희 국고처에 다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한국경제TV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